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과 북한군이 각각 대규모 포격 훈련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앵커멘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시기에 남북한이 대규모 화력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료화면을 보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 화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게 된 비슷한 시기에 열리게 된 남북한의 대규모 화력 훈련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먼저 박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제 서로 상대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위력 또 힘 이걸 자랑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북한이 공격을 해왔을 때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 하는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북한은 상당히 한 300대가 넘는 그런 그 포병들을 이제 쫙 그 일렬로 정렬을 해놓고 어떤 그 표적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어떤 훈련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그건데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그런 내용이죠. 아마 거기에 포를 옮긴다에 드는 비용이나 뭐 노력 소요도 굉장할 것이고 예,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군의 훈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그 시위로 나가기보다는 평화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가장 핵심이 이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타격 시위라는 그 명칭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과시의 일환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뭐 사실은 이제 뭐 포병은 뭐 2차 세계 대전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로는 어떤 그 우리가 보면 굉장히 위력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지금 효과적이지는 않죠. 지금은 이제 그 미사일로 정밀을 한 그런 그 포적을 타격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옛날의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이 굉장히 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현대군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그 뒤떨어지는 수준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게 보니까 박 대통령 2015년 8월에 참석한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이 통합 화력 경멸 훈련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이제 이거에 대한 뭐 맞대응 차원의 그런 훈련이라고 단순히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4월 중에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있을 거지 모른다 이런 분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과시성 그냥 하나의 이벤트죠. 야포와 장사정포 이런 포격 훈련 뭐 그림으로는 멋있게 나왔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엔 뒤로 한 걸음 물러선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압박을 공언을 했고 이게 강도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또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지금 하는 것보다 신정부 남한의 신정부 한국의 신정부가 들어섰을 이후에 도발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기 상황이 잦아든 것이 아니라 아직 뒤로 조금 늦춰진 것이다. 3차 북핵 위기, 93년에 1차 북핵 위기, 고농축 우라늄이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던 2002년 이제 급기야 3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제 북한의 핵이 완성되는 임박한 그런 시점에 이르렀죠. 굉장히 이 시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라 길게는 2, 3년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장기 보여집니다. 모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내용의 대북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런 점이 아무래도 주목되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저는 뭐 협상의 문보다도 그 맥시멈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라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전략 같은데 그런 형용사를 잘 안 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압박과 뭐 관여 이런 거는 맞는데 맥시멈 거죠? 주로 맥시멈이라는 거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동맹국을 지켜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북한이 ICBM이나 SLBM에 성공하면 본토의 위협이 바로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어떤 맥시멈 프레셔를 통해서 이번에 once and for all 영어로 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결판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라고 이제 대화를 얘기하는 거는 좀 더 외부한테 조금 그러나 우리가 이 목적 자체는 완전히 뭐 간격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모습을 보려는 것이고 오히려 앞에
맥시멈 프레셔에 저는 방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도에 따르면 이제 개입이라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과한 해석이고 관여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그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말이 전략적 인내지 그냥 내팽개 쳐버린 거거든요. 오바마 8년 동안 사실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지만 한반도 문제에서는 저는 거의 최악의 거의 최악의 그 선택을 많이 해서 이 8년 동안 지금 5번의 핵실험 중에 4번의 핵실험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때보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관여든지 개입이든지 그것과는 한 10배 정도의 그 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어쨌든 방점은 이전 정부의 기조를 버려버렸다는 거. 그렇죠.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방점 찍혔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압박과 관여 이거 중에 저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여에 압박에 더 방점이 있다. 저는 근데 봅니다. 아까 저희가 뉴스 보도에서 봐도 그 러시아나 중국은 사드 배치 성토했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트럼프 정부 발표 내용이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그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제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냐 이렇게 좀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그거를 구걸하거나 액을 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우리 길로 가는데 중국이 협조를 해라 하는 것이 중국한테 이익일 것이다. 만약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방어라는 거 이거는 사실 공격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뭐 권투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나서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좀 더 이 적극적인 방안까지도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좀 더 깊게 고려하는 그런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아까 맥시멈 프레셔라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군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반입을 했는데 그것을 조만간 가동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자기네는 수많은 선제 타격 옵션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밝혔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원래 사드 체계라는 것이 이동식입니다. 언제든지 그 C-17 수송기로 이동시켜 가지고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해서 갖다 놓는 거의 즉시 이렇게 요격이 가능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수일 내로 아마 요격이 가능한 그런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를 하면서 국가정보국장이 같이 상원 설명한 이후에 공동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주는 메시지가 간단치 않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부의원님께서는 며칠 내에도 가동이 가능할 거다라고 계셨는데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시는지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원래 사드는 어떤 이제 뭐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텍사스에 있다가 만약에 이제 뭐 중동에 있는 미군 부대가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됐다. 그럼 바로 비행기에 실려가서 제가 본 자료에 4시간 만에 임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트럭으로 딱 그 바퀴로 굴러가기 때문에 금방 탁탁 해서 임무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산악지대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이제 튼튼하게 이제 시험부터 해서 하겠지만 이 목적 자체는 위협이 있는데 빨리 비행기로 실어 나가서 거기서 바로 임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실제 국민들께서 자꾸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빠진 것 같은데 실제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하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미군도 보호하지만 당연히 우리 국민도 보호하는 목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항상 질문을 하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핵 미사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했을 때 공격 안 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국방이나 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과의 게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방어태세, 방어력이 증강되는 것이고 이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이
사드 배치는 한반도 긴장을 더 높이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우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에 대한 또 반응이 나올까요? 저는 중국이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미국과는 더 큰 게임을 해야 되지 지금 사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본에 이미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 있고 그것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한 500km 정도 한반도에 전진 배치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중국에 뭐 그렇게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거나 떼놓으려는 그런 그 술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그만하고 다른 게임을 하나 더 큰 카드를 가지고 네. 미국과 견제 이런 그 어떤 딜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소 지금 부의원님은 뭐 소모적인 논쟁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중국이 그게 집착하기보다 근데 그 첨언을 해주시죠. 터무니없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네. 이거는 중국이 위협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무기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기의 성능은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씀드리면은 이건 오는 무기를 따라가서 맞추는 게 아니고 어느 뭐 정면 충돌한다. 왜냐하면 워낙 빠른 탄도미사일 따라갈 수 있는 더 강력하게 엔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맞추는 것밖에 나를 공격하는 것만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폭약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위협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더도 이 정교한 그 정면 충돌을 보장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걸 갖고 뭐 중국의 전체를 CCTV처럼 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차이준 부국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네. 군사적으로 아마 중국 군인들도 다 할 겁니다. 이게 미 육군이 갖고 있는 육군이 그 전략 무기는 안 갖거든요. 공군이나 뭐 전략사령부가 같이 육군이 갖고 있는 자기 군 보호를 위한 어떤 전술적 조금 멀리 보면 작전적인 그런 무기인데 그거를 갖고 국가적인 어떤 국가 전략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그러면 이해할 저 수 없다는 거죠.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좀 저희 유초정 특파원의 리포트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중국도 뭐 러시아도 사드 장비 철기하라고 했고 아까 차이준 부국장 얘기가 뭐 중국 동부 지역과 어떤 보하이만에서 발사되는 어떤 지상 및 해상 배치 미사일 탐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말씀대로 뭐 중국 전문가를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 뭐 어떤 그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니까 중국은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 또는 안보 이익을 해친다 이렇게만 하고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국은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막 그냥 이게 중국의 뭐 적재 대세를 뭐 해친다 뭐 하는 그것이 중국한테 들어갔고 시진핑한테 잘못 보고된 거 아닌가. 그래서 중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국가적인 어떤 수뇌부 차원에서 그거를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국한테 압력을 가한다. 그 예로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미중 정상회담이나 뭐 이렇게 하여튼 별로 논의를 안 했어요. 사드 문제가. 그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만만하게 보인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미 공군이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미니트맨 3 핵탄두를 탑재하지는 않은 미니트맨 3를 발사를 했는데요. 어떤 무기이고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전략적인 수준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요. 예. ICBM이죠. 예. ICBM이고 ICBM을 현장에 그 전진 배치해 놓은 이런 것이 한 1,700기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그 작동되는지를 매년 두세 발씩 한 번씩 쏴봅니다. 예. 그런 일환으로 한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 북한과 이 발사하는 시점도 그 1년 중에 할 수 있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시점을 맞추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이때 김정은 정권을 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시기를 맞춰서 아마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2개월 만에 이걸 뭐 다시 시행했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30분 만에 평양 타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사한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불 작전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저희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하고 러시아는 세계를 몇 번이나 이렇게 완전 파괴시킬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나라가 2018년까지 1,550기만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력이 대부분이 메가톤급입니다. 우리 북한이 15 내지
30톤 정도, 킬로톤 정도거든요. 그거에 한 1000배 정도 되는 위력이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전술 핵무기를 그보다 약하지만 우리 한국에 갖다 놓으라는 거 북한이 오판을 할까봐 미국이 전략적인 무기로 충분히 이제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핵무기 있는 거하고 미국 핵무기 있는 거하고 미국이 핵무기 사용 결정을 하기가 그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이 응징보복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 어떤 경우에 한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조금 이제 미리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게 더 억제력을 높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실질적인 전력에서 보면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핵 전력에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건데 중국이 첫 자국산 항공모함 진수에 착수했다고 하죠. 예. 두 열강, 미국과 중국. 아무래도 맞먹는 좀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 맞먹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안보 전문가들한테 여러 번 질문을 하고 아픈 질문들을 여러 번 했어요. 중국의 위협이 그 군사적 능력이 미국을 너무 따라잡아서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니냐 여러 번 깊이 질문하고 파고드니까 결국에 그 본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짜증을 내는 듯한 톤이었는데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두 세대 뒤에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의 현실 평가하고 지금 중국의 경제적인 부상이나 이런 것이 두 세대 뒤져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적인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군사적인 능력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한데 물론 이런 경제력이 나중에 시간은 중국의 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두 세대 뒤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예.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군사력을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직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 미국 뭐 10척 이상의 항공모함도 있지만 그동안 노하우가 굉장히 그 쌓여있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또 중국은 이제 방어하는 데는 유리합니다만은 자국 내에서 그러나 그 항공모함은 공격력이거든요. 공격력은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이제 좀 그 강구하고 싶은 게 자꾸 이제 미국, 중국, 북한 얘기만 하면 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평화만을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의 전략과 결의를 먼저 다진 다음에 그 어떤 계획. 속에 미국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중국도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무조건 그냥 뭐 외국한테 너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은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 상황에서 너무 미국과 중국 이런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태세나 이거보다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 건가 이런 걸 좀 더 그 적극적으로 고민할 상황이라 저는 이렇게 자구책을 좀 대비하는 필요가 있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